자, 봅시다. 이 단원이 원자의 세계라는 단원이야. 그지? 이 단원은 1단원에 비해서는 외울 내용이 좀 많아.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한다든가, 수능을 대비한다든가, 그럴 때는 외워야 돼요. 이 단원은. 알았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원자라는 게 이제 1806년도에 돌톤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가장 작은 원자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원자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볼 수도 없고 지금도 볼 수도 없어요. 알았지? 근데 이 원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걸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 입자가 뭐냐. 이 단원에서 이거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형을 갖다 이제 제안을 합니다. 원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보의 원자 모형. 자, 두 번째는 현대 원자 모형. 그러니까 보의 원자 모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현대 원자 모형으로 해결하는데 그게 결국 어디에 관한 얘기냐면 바로 전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자.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원자의 구조 간단하게 배웠을 거야.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일단은 그러한 원자들이 어떤 것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실험적인 배경을 배운다고 보면 돼. 알았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어요. 원자도 가장 작은 입자인데 그 원자 안에 있는 입자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1806년도니까 1806년에서 원자 폭탄이 몇 년에 터졌어요? 1945년에 터졌지. 아이고, 우리가 해방하는데 연도 알아? 그래. 그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한 연도가 1945년이잖아. 광복절이 몇 월 며칠인지는 알지? 그지? 자, 그래서요, 봐. 1806년도에 원자라는 걸 제안을 한 게 돌턴이야. 1945년도에 원자 폭탄이 터졌어. 자, 불과 14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눈부시게 발전한 건 어느 분야일까? 바로 물리학이야. 알았지?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타고 다닌 게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150년 안쪽에는 날아가는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할머니 정도 되면 병원 갈 때 날아가는 택시를 가지고 아마 병원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렇듯이 과학이라는 게 100년 동안에 발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물리학이 그렇게 굉장히 발전합니다. 근데 그 물리학을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제 전기 가지고 실험을 해요. 전기가 발견되게 되고 전기 가지고 실험을 하겠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방정관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이 마이너스 극과 이 플러스 극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이렇게 걸어줬더니만 마이너스 극에서 이런 식으로 빛 같은 것들이 나오더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극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극선. 근데 음극선인데 몰라. 정체를 몰랐어. 정체를 몰랐어요. 정체를 몰라가지고 이게 정체가 뭘까라는 게 궁금해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네 번째 상태다. 뭐 있어? 기체, 액체, 고체 말고 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헤르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헤르츠라는 사람이 빛이라 그랬어요. 빛. 헤르츠 들어본 적 있죠? 헤르츠? 예, 헤르츠라는 사람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헤르츠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톰슨. 자, 이 톰슨이 뭐 했냐면 헤르츠와 같이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진공. 공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자, 그래 놓고는 실험을 합니다. 자, 실험을 하는데 그 밑에 결과가 있죠? 자, 첫 번째 실험. 첫 번째 실험은 그림자가 지더래요.
실험 결과가 그림자가 진다. 자, 두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은 여기 이제 바람개비 같은 걸 냅뒀더니만 뭐를 어떤 상태로? 진공인 상태로 바람개비를 냅뒀더니 바람개 막 돌더래요. 알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석이나 전기를 갖다 뒀더니만 휘어지더래. 자, 세 가지 결론이야. 첫 번째 뭐였어? 그림자. 두 번째 바람개비. 세 번째는 휘어지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첫 번째. 그림자가 지는구나. 그렇다면 직진을 한다. 자, 마치 빛처럼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직진한다. 첫 번째 성질.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자, 바람개비가 돌았대요. 자, 우리가 공기 중에서 바람개비가 도는 이유가 뭘까? 공기 분자가 그 바람개비의 날개를 때리니까 바람개비가 돕니다. 알았지? 근데 이 진공이잖아. 진공인데 바람개비가 돌았대. 아, 그러면은 공기가 없는데 바람개비가 돌려면 이 음극선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빛은 아닌 거죠. 자, 빛은 말이야. 우리가 이제 태양빛이 막 내리쬐고 있는데 거기다 바람개비 갖다 대면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한마디로 빛은 질량이 없는 거야. 그런데 바람개비가 돌았다는 얘기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란 뜻이죠. 자, 그리고 플러스 쪽으로 휘었대요. 이렇게. 자, 플러스 극적으로 휘었다는 얘기는 얘는 입자인데 무슨 성질을 띠는 입자야?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전자를 발견한 실험적 배경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를 발견했잖아. 근데 이 전자라는 애가 굉장히 작은 입자야. 그래서 그 이후에 전자들의 질량, 뭐 전자들의 전하량 이런 것들도 실험적으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죠. 자, 전자를 발견했는데 이 전자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플러스를 띠고 있는 공간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푸딩 속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박혀 있으면서 질량을 나타내 주는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톰슨이 이 얘기를 한 게 1886년도인가 그래요. 알았어요? 톰슨이 이 얘기를 한 게. 1886년도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야? 조선시대, 그지? 조선말. 그지? 조선말. 조선말에 막, 뭐, 세국 정치를 펴가지고 막 외국의 개화를 막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지랄을 할 때다. 그지? 그때 그렇지만 않았으면 이게 푸딩 모형이 아니라 시루떡 모형이 됐을 텐데. 시루떡 알아? 시루떡? 그 판에 있는 거. 그지?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조선을 되게 싫어해요. 이 조선이 나온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재밌는 사극. 그렇잖아. 재밌는 사극의 주제를 만들어내고 망했잖아요, 조선이. 야, 그게 조선왕조 실록이 없었어 봐. 그 사극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그지?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사극만 만들어낸 것 같은 나라야. 난 별로 안 좋아해. 조선만 아니었어 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겠냐? 그치? 둘 중에 하나지. 나라가 없어졌던가. 근데 나라가 없어질 확률이 희박해. 이 조선이라는 이 조선인들은 아무튼 우리 민족들은 없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없어졌던가 뭐 강대국이 됐던가 둘 중에 하나 건데 내가 볼 때 이 강대국이 더 확률이 높아. 그럼 뭐 남북한이 갈라질 일도 없고, 그지? 만주 다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되게 컸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니들 이러고 뭐하러 살아? 그치? 니들 이러고 뭐하러 살아? 다 부자일 텐데.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톰슨은 이같이 푸딩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발견했는데 전자가 1번으로 나오죠. 그지? 근데 이 전에, 전자가 발견하기 전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먼저 나와요. 골트슈타인.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에는 순서로 봤을 때 뒤에 밀려 있지만 실제로는 양성자가 먼저 발견돼. 자, 음극선이에서 전자가 발견했잖아. 얘는 양극선이야. 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게 전원 장치에다가 전원 장치를 이렇게 연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 플러스 쪽에서 뭔가 나오더래. 알았어요? 뭔가 나오더래요. 자, 큰 전압을 걸어줬더니만 뭔가 툭 하고 튀어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골트슈타인이 이제 발견한 게 양성자야. 알았지? 양성자인데 이 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굉장히 커요. 알았지? 그러니까 전자는 또 다른 어떤 성질의 입자인 거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양성자가 발견되고 그 다음 전자가 발견된 거야. 알았지? 근데 왜 전자가 교과서에 맨 처음에 나오느냐? 전자는 굉장히 작은 입자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밀입자라 그래요. 밀입자. 세상에는 전자와 같은 밀입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쿼크라고 들어봤어요. 쿼크. 들어봤죠? 쿼크. 자, 전자와 쿼크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냐? 밀입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밀입자는 이제 뭐 중성 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밀입자들이 있습니다. 알았어. 근데 왜 그럼 이 밀입자를 발견한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교과서에 맨 처음에 실리느냐? 그만큼 위대한 발견이었던 거야. 알았어. 이 전자가 발견된 건. 자,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요. 1911년. 이제 1900년대 넘어오죠? 1911년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러더퍼드는 이런 사람이야. 방사선을 연구했던 사람. 예, 방사선 들어봤죠? 알파, 베타, 감마. X선 알아, X선? 똑같아. 왜 그럼 알파, 베타, 감마라 그랬을까? 왜 알파, 베타, 감마라 그랬냐면, 알파, 베타, 감마는 몰라서. 너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 큐리 부인이 X선이라 한 이유가 뭐래? 그게 몰라서 X선이라고 그랬다며. 얘도 똑같아요. 자, 지금은 알아요. 뭘 알고 있냐면, 예,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 핵을 알파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자죠, 입자. 근데 그 당시는 딱 두 가지만 알았어. 알파선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리고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딱 두 가지만 알았다고. 자,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라는 거 정도 알았어요. 베타 감마선, 뭐 참고로 알아주세요. 베타선 전자입니다. 우리가 금방 배웠던 전자가 바로 베타선이야. 감마선은요, 그냥 빛이에요. 이런 빛. 빛의 한 종류가 감마선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몰랐죠. 근데 이걸 연구하던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는 방사성 물질에서 알파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알파선이 나오는 길목에다가 뭐를 갖다 두냐면 아주 얇은 금박을 갖다 둡니다. 내가 무슨 거라고 했지? 얇은 금박이라고 그랬지? 얇은 금박인데 왜 얇은 금박을 썼냐면 그 금박의 두께가 굉장히 얇으면 원자층이 한 두세 개 층으로 되어 있겠구나라고 가정을 한 거야. 두들기면. 그러면 아주 얇은 판을 만들어내려면 지금의 현대기술로는 가능하죠. 지금 현대기술은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만분의 1까지 쪼갤 수도 있어요. 머리카락을 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굉장히 무른 금속이 금이야. 그죠? 금을 갖다 놓고 두들겨. 이게 두들기는 거야. 자, 두들기는데 힘을 조금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구멍이 뚫리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두들겨야 되냐면 구멍 안 뚫리게 이렇게.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하루 종일 이러고. 누가? 러더퍼드가? 아니, 그 제자인 체드윅이. 알았어요. 러더퍼드의 제자가 체드윅인데 그 사람이 이걸 갖다 두들긴 거야. 얼마나 지겨웠겠냐. 하루 종일 두들겨서 얇게 피면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실험이 또 잘 되느냐? 안 되지. 잘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뭐 수백 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루 종일 두들기만 있어야 돼. 그것만. 그래서 이 실험은 이 고난의 연속이야. 옛날에 선생님이 실험을 뭘 해야 되냐면 5분마다 습도를 측정을 해야 돼. 24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5분마다 습도를 컴퓨터가 알아서 측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적어야 돼. 자, 그럼 5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정확히 오줌만 싸고 올 수 있어. 진짜. 야, 오줌만 싸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24시간 내내 그거 보고 적고, 그리고 오줌만 싸러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내 연구일까? 아니야. 내가 모시던 교수 연구지. 아주 참 더러운 세상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절대로 실험실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돼. 니네 고2 가면은 대충 이제 뭐 이렇게 막 논문 쓰라 그러고 이렇게 꼬시는 과학 선생들이 있을 거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알았어?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냐 이거지? 안 돼. 그 시간이면 공부하는 게 나아. 꼬신다. 너 과학 잘하니까 이번에 뭐 한번 논문 한번 써볼래? 하지 마.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거.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알았지? 그 뭐 대학 가는 별 도움 안 돼. 자, 아무튼 실험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얇게 금박을 폈어요. 자, 쏘았네. 알파를 쏘았더니만 이렇게 대부분은 여기 와서 찍혔어요. 이게 이제 검출기. 여기 검출기고. 이렇게 띡 이게 산란이라 그래. 알겠지? 자, 그러면 실험 결과는 두 가지야. 뭐라고? 대부분 직진했다. 그지? 그 다음에는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부분 통과했죠? 왜? 원자는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텅 비어있는 거지, 대부분이. 텅 비어있고.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 일부분이 산란한 걸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알았어요? 극히 일부분이 산란한 걸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하게 돼. 자, 그러면 이 원자핵이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가? 첫 번째, 극히 일부분이 산란을 했죠? 그럼 첫 번째는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첫 번째. 매우 작다. 두 번째는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 알겠지? 플러스 전기를 띈다. 왜? 자, 알파선이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랬죠? 얘가 만일 원자 핵이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면 가서 붙어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같은 전기를 띄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휘고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단하고 무겁다. 만일 무겁지 않으면 밀고 나왔겠지. 알파 입자가. 그지? 그 다음에 또한 단단하지 않고 무르다면 콕 하고 박혔겠지. 그지? 입자가. 자, 그래가지고 극히 일부분이 산란한 걸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고 원자핵의 어떤 성질들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더포드는 이렇게 자기가 발견한 원자 핵을 이용해서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해요. 러더포드가 제안한 건 이런 거야. 자, 가운데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공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성 모형이라는 합니다. 행성 모형. 근데 이 러더포드가 이 원자 핵이 왜 플러스를 띠든지를 설명을 해요. 어디 설명하냐면, 자, 내가 생각할 땐 러더포드가 한 얘기야. 러더포드는 이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띠는 이유는 원자 안에 양성자가 있을 것이다. 자, 양성자는 그 이전에 발견됐다 그랬죠. 그지? 원자핵 발견되기 이전에 발견한 게 양성자야. 그래서 양성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러더포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이 양성자 간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을 못해. 그럴 거 아니야. 반발이 있을 거야, 양성자 간에. 그래서 러더포드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뭘 하냐면, 야, 양성자가 있는데 거기 전자도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양성자 전자들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싹 그 전하량이 이렇게 상쇄가 되니까 원자핵이 존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난 반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러더포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러더포드의 제자가 누구였지? 내가 그랬지? 두들기던 사람, 금박도 만들 사람, 체드윅. 그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을 해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 스승은 원자핵을 발견하고 체드윅이 스승이 해결하지 못했던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간의 반발을 중성자가 없애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러더퍼드의 그러한 그 오류를 그 체드윅이라는 제자가 중성자를 발견해서 해결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원자핵에서 양성자 간의 그런 반발 같은 것들을 감소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중성자가 양성자 간의 반발을 다 상쇄를 못 시켜요. 상쇄를 못 시켜가지고 그 1948년도에 일본의 물리학자가 중간자라는 입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자가 어디에 있는 입자냐면 바로 그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같이 있는 원자핵 안에 있는 입자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구조에서 그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중간자는 따로 안 배웁니다. 알았죠? 근데 양성자와 그다음에 중성자가 같이 있다라는 것까지 발견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의 구조가 최종적으로 밝혀진 게 이거죠. 자, 원자핵이 있고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핵과 전자가 있어요. 배터리가 없다. 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핵 안에는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는 중성자로 되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자의 구조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입자들은 성질이 있겠죠. 자,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의 질량 비가 1대1입니다. 질량 비가. 자, 실제로의 질량은 중성자가 살짝 무거워요. 예전엔 그것까지 치사하게 물어봤어. 요즘엔 그거 안 물어봐. 알았지? 중성자가 조금은 근데 생각해봐.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이야. 그럼 그게 요만큼 무겁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무겁겠니? 같다고 보면 돼. 그 질량 비가 1대1이에요. 전자는 거기에 비해서 1840분의 1, 1837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0으로 무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10개 더 있던 10개 덜 있던 간에 그냥 전자의 개수는 질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알겠죠? 자, 전하량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전하량의 비를 따지면 두 입자,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비는 1대1이란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를 표시하는데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죠. 그리고 2하고 4를 하는데 2라 그러면
원자 번호죠. 양성자수. 근데 모든 원자가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수와 같습니다. 알았지? 중성 원자래. 그럼 중성 원자라는 얘기는 양성자와 전자가 똑같아지면 중성이 되겠지,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합해서 우리가 질량수라 그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이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전자 하나. 그럼 수소죠? 이렇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렇게 표시하죠.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둘, 전자 하나.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셋 다 수소야, 아니야? 수소야. 알겠지? 자, 수소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우리 1단원 할 때 살짝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원소들이죠. 원소들은 동위원소를 고려하여 평균 원자량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배웠지? 얘들아 배웠을 거야. 자, 그러면 평균 원자량과 다시 말하면 원자량과 질량수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응? 질량수는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전혀. 뭐 때문에 안 같아? 원자량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 모든 원자량은 전부 다 평균 원자량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원자량들은 평균 원자량을 의미해주고 동위원소를 고려하여,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다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위원소의 비율을 고려해서 나타내준 그런 원자량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염소가 예를 들어 35짜리도 있고요, 37짜리도 있으면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평균 원자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비율 곱해 가지고 더해 주면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자, 35짜리죠? 35짜리가 75%라 그러면 얼마 하면 돼? 0.75 그냥. 그 다음에 요건 25로 합시다. 그러면 37에다가 0.25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더하면은 그게 평균값이다. 자, 평균 원자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있어요.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5짜리, 37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35, 37, 35, 37이야. 그럼 두 놈이 만났을 때 Cl2가 되죠. 그지? 그러면 Cl2로 가능한 분자량은 70, 72, 74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맞지? 자, 그러면 70짜리와 74짜리와 72짜리가 존재하는 비율을 갖다 따져보자. 그럼 마치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확률과 같아요. 확률 알지? 그지? 자, 35짜리가 비율이 4분의 3이야. 얘는 4분의 1이래. 그럼 4분의 3과 4분의 1이 의미하는 건 4분의 3만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이라 이 말이지. 알겠지? 자,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 까만 사람, 흰 사람이 각각 50명씩 있어. 그지? 그러면 이 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니? 50%잖아. 그러니까 비율은 확률과 같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4분의 3이고 4분의 1입니다. 그럼 얘도 4분의 3이고 얘도 4분의 1이야. 그러면 35짜리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확률은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몇 분의 몇이야? 35랜다. 70짜리. 그러면 4분의 3과 4분의 3 곱하면 4분의 9. 오케이. 자, 얘는 그러니까 16분의 9가 되고 얘는 16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분의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16분의 1이 되는데 72짜리는 같은 70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돼? 16분의 6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예, B가 1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안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요 위에 문자로 써놨죠, 내가. 문자로 A다, B다, A다, B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70짜리의 존재 비율은 A의 제곱이죠. 74짜리는 B의 제곱이죠. 맞지? 72짜리는 AB인데 그게 두 개니까 2A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로 나온다고. 요즘에 동위원소 문제가 참 어렵게 나옵니다. 고3들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고2까지는 그렇게 뭐 내신에서 크게 어렵게 안 내는데 고3에 이제 수능에서 올해도 수능 동위원소 문제가 나올 텐데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위원소는 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예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봐라. 뭐 예를 들어서 HCl이 있어. 그치? 그러면 H는 1, 2, 3짜리 가능하고 Cl은 35, 37짜리 가능하니까 HCl 같은 경우는 벌써 가능한 분자량이 다르죠. 맞지? 그지? 뭐 36, 37, 38, 38, 39, 40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씩 더 늘려가는 거죠. 뭐 3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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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짜리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비율도 찾고 그 다음에 또 동위원소가 가지고 있는 동위원소가 가지고 있는 질량수 같은 것들을 찾고 막 이러는 것들이 요즘에 출제 유형들이니까 여러분 동위원소 문제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동위원소와 관련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까지 본 거냐면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딱 일단락져서 우리가 공부해 본 거예요. 자,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 전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전자에 관해서. 예. 자,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이제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요. 자, 수능 대표 자료는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왔으니까 수능 대표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원자가 있는데 XY G에 대한 자료이다. 그 다음에 원자는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봐봐. 여기 보면 중성자 6이죠. 전자수하고 질량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서 분명히 원자 XYG라 그랬잖아. 그 전자수 뭐와 같아? 그럼 질량수와 양성자수의 2배래. 양성이 몇 개가 돼야 돼? 6.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7인가? 중성화 7이니까. 자, 그 다음엔 전자수분의 질량수가 3분의 7. 자, 3분의 7의 비다. 그러면은 얘는 자, 일단은 양성자수분의 질량수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알면은 더 여러분이 문제 풀기 좋은데 이 원자들만 가지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으면 이게 양성자수거든.
이렇게 하면 여기가 45도. 자, 몇 대 몇이지? 1대 1이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로 이거 빨간 선이야. 그러면 뭐가 더 많다는 얘기야? 대부분이? 중성자가 더 많다는 뜻이네. 양성자가 더 많은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을 수는 있지만 양성자가 더 많을 수는 없다고. 자, 그러면 중성자가 뭐냐면은 8이래요. 8.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 보자. 3분의 7. 얼마 할까? 일단 2배씩 해볼까? 6하고 14. 알겠죠? 뭐 2배씩 해볼 거야. 자, 그 다음. 그럼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말고 얼마 있을까? 9. 뭐 이건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된다 그랬지?